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철학과 오륜서에서 현대 생활을 위한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방구석 철학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급변하고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에서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의 철학과 그의 유명한 저서인 오륜서는 우리를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중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고대 일본의 전설적인 대공허이자 철학자인 무사시는 전략, 마음가짐, 개인 개발을 아우르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사시가 생전에 관찰해왔던 그의 철학을 탐구하고 오륜서의 가르침을 탐구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사시의 철학 2에 숙달의 길. 무사시의 철학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 자기 수양 및 우수성 추구를 포함하는 숙달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헌신적인 연습과 자기 개선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통해 개인이 기술을 개발하고 잠재력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명한 화가를 꿈꾸는 젊은 예술가는 기본 기술로 시작하여 수많은 시간 동안 연습, 연구 및 실험을 통해 점차 기술을 연마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무사시의 철학은 이처럼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포용하고 여정 자체가 목적지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숙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권장합니다. 마음과 몸의 일치. 무사시는 최적의 성능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마음과 몸을 정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의 조화로운 연결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합을 준비하는 프로 운동선수들은 몸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집중하고 단호한 사고 방식을 기릅니다. 그들의 정신 상태와 신체적 능력을 동기화함으로써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무사시의 철학은 어느 하나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마음 챙김을 기르고 생각을 단련하고 그것을 우리의 행동과 원활하게 통합함으로써 우리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가르칩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무사시는 변화의 필연성과 삶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적응성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새로운 환경과 기회를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지런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의 문제는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접근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그들은 생각을 조정하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사시의 철학은 우리가 변화를 수용하고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번창하는 데 필요한 탄력성을 개발하도록 격려합니다. 타이밍에 의해. 무사시는 타이밍의 중요성,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식별하는 능력, 사용할 적절한 전략을 믿었습니다. 타이밍 기술을 숙달함으로써 개인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기회를 포착하며 성공 기회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체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신중하게 보드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전략을 예상하고 결정적인 움직임을 취할 정확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무사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갖고 주변을 관찰하며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전략적으로 행동하도록 일깨워줍니다. 내면의 힘 기르기. 무사시의 철학은 회복력, 자신감,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과 같은 자질을 포함하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오며 개인이 도전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헌신과 내면의 힘을 통해 그들은 결국 작품을 정복합니다. 무사시의 가르침은 우리가 회복력을 개발하고 장애물에 직면하여 확고함을 유지하며 삶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내면의 강인함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오륜서의 가르침 탐구. 전략의 길. 오륜서에서는 전략에 대한 무사시의 가르침을 포괄하며 전장, 너머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합니다.
전략적 사고방식의 중요성과 다양한 상황에 전술을 적용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토론을 할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고려하고 반론을 예상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계획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무사시의 가르침을 구현합니다. 검의 길. 검객으로서의 무사시의 전문성은 검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검술은 모든 노력에서 훈련, 집중 및 정확성이라는 더 넓은 개념을 상징하기 위해 물리적 전투를 너무 확장됩니다. 검객과 무사들은 부지런히 훈련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움직임을 마스터합니다. 이 추구에서 그들은 무사시의 검의 길 철학을 구현하고 그들의 수련에서 숙달을 위해 노력하고 규율을 구현합니다. 타이밍의 길. 무사시는 전장 안팎에서 모든 행동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개인이 예리한 인식을 개발하고 적절한 순간에 기회를 포착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권장합니다. 축구 선수들은 팀원과 상대방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패스하거나 슛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인식함으로써 골을 넣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사시의 가르침은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내심, 관찰력, 분별력을 일깨워줍니다. 공허의 길. 무사시는 마음이 산만함, 선입견, 애착이 없는 공허함의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은 집중력, 명확성 및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산만함과 불안을 놓아줌으로써 그들은 마음이 맑아지고 당면한 일에만 집중하는 공허함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무사시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공허함의 상태를 배양하여 명확한 결정을 내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길 없는 길. 무사시의 철학에는 한계와 선입견을 초월하는 노웨이 또는 노마인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은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직관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선입견을 버리고 색다른 접근 방식을 탐색함으로써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사시의 가르침은 우리가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기르도록 영감을 주어 기존의 경계를 넘어 생각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철학과 그의 오륜서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삶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데 귀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수용하고 마음과 몸을 일치시키고 변화에 적응하고 타이밍을 이해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을 통해 개인은 개인의 발전, 탄력성 및 성공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사시의 가르침을 교육, 스포츠, 의사결정 및 개인적 성장과 같은 실생활 시나리오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철학은 시간을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현대 세계의 도전과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각자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에서 만 가지를 안다는 무사시의 말을 기억합시다. 무사시의 철학을 탐구하고 그 가르침을 내면화함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인 학습, 자기 발견 및 개인 변화의 길을 시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냐?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칫밥 먹는 거예요. 내 재산 주고 내가 이 집에 다 키운 자식인데도 70, 80 되면 어떻게 돼? 눈칫밥 먹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야. 1,000원 주기 전에 하루에 딱 3번 열리던 방문이 1,000원을 주고 나니까 하루에 30번씩 열리는 거예요. 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그렇지. 늙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돈이 없어도 젊으면 되지만 돈 없이 늙을 순 없어. 늙으면 돈이 있어야 해. 왜냐하면 돈이 없이 늙는 건 너무 끔찍하니까. 그러니까 젊거나 돈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늙었는데 돈이 없어서는 안 돼.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에서는 늙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밥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젊어선 돈이 없어도 되지만 늙어선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이 단순한 생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쪽 같던 자식과 멀어지고 평생토록 친했던 친구와도 멀어지고 비참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젊을 때는 돈이 많으면 좋고 늙어서는 돈이 많아야 좋다고 합니다. 노후에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돈은 노년의 생존뿐만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돈이 효자라고 합니다. 늙어서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 부모님이 사위 며느리에게 돈을 줄 때,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입니다. 노후에 용돈을 줄 여유가 있는 노인분들은 용돈을 주고 나면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돈을 줄 수 있을 정도면 여유 있고 넉넉하기 때문에 화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른들이 여유가 있으면 집안 분위기도 자연히 좋게 된다고 노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 번째,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데 병원비 하라면서 병원비에 보태 쓸 일부라도 돈을 줄 수 있을 때입니다. 아프면 돈이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데 돈이 없으면 정말 서럽기 때문인데요. 물론 본인이 병원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겠지만 늙어서 아플 때 치료도 마음껏 못 받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면 슬프고 괜시리 우울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 역시나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아도 필요 없고 쓸데없는 인형이나 영양제를 받는 것보다 현금 봉투가 최고다 하는 것은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노후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악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의료비라도 넉넉히 준비해 놓으려면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야 합니다. 제 지인은 남편이 입원했는데 수술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 앞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은 조금이라도 보태라면서 돈을 주는데 시부모님이 이런 방구 없어서 서운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이지요. 노후에 돈이 없으면 사위 며느리에게도 어른 역할을 못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늙어서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 번째, 가족끼리 여행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이 식사값을 낼 때입니다. 자녀로서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식사비가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다면 감사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식사비를 낼 수 있는 부모님도 기분이 좋을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작은 순간들이지만 그 순간마다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준다면 모두가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 성적표는 인생 후반에 얼마만큼의 돈을 모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늙어서 어른 노릇을 하고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을 통해 내 노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허무입니다. 허무. 부생 모육 그 내가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 남녀 많다지만 효자 효부 안 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가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그러니까 아들 키워도 소용없다니까. 그냥 여우 같은 마누라 그냥 쫓아나가기 바쁘다 이거죠.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이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고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에서 죽는다며요. 아들 많이 키우면은 그냥 이 집에 쫓겨가고 저 집에 쫓겨가고 가다가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요즘 우리 할머니들이 받는 서름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듣고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란 말이야. 이런 자식들을 위해서 뭘 재산을 물려준다고 돈 안 쓰고 깔고 앉아갖고 그냥 참 쥐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은행 당장에 가갖고 어떻게? 은행에다 잡혀갖고 대출 받아서 다 쓰다 죽으세요. 다 쓰다가. 자, 이제 노인 학대를 아까 못하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를 보면 정서적으로 41%가 정서적으로 노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늙었다고,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엄마가 뭘 알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또 이 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더 해요. 굳이 걸레 삶지 말라고 그래도 굳이 걸레 삶는다고 저기 뭐 통에다가 넣고 또 까먹고 또 그냥 완전히 다 태워먹고. 그러니까 구박을 받는 거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세요. 그거 하는 시간 있으면 어떻게? 나가서 놀아. 예, 밥 한다고 그냥 또 쌀 씻어 얹어갖고 다 태우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학대가 41%, 방임이 24%예요. 방임. 밥을 먹거나 말거나 방 청소를 해주지도 않고. 제가 봉송체 나가보면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옷을 얼마나 안 입혔는지 냄새가요,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이 풍 걸려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들 집에 가보면은요, 냄새가 아주 묘한 냄새가 나요. 오줌 냄새, 똥 냄새, 군 냄새 막. 그래갖고 그냥 또 봉송체를 가보면은 다 자식 며느리 다 돈 벌러 가고 다 학교 가고 할머니만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이게 뭐 80, 90된 어머니한테 용돈 드린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전 가끔 이 술이 들어오면은 아버지한테 드려요. 그럼 아버지가 양로원에 노인정에 가고 친구들이랑 먹고 아주 근사하게 고기도 제가 사다 드려요. 고기도 노인정에 친구들이랑 구워 먹으라고. 사실은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자식들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친구가 훨씬 중요해요. 전신 같이 먹어주고 화투 같이 쳐주고 같이 한탄 신세, 자기 신세 한탄 같이 들어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 친구가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손자들 용돈 줄 생각하고 그냥 꼬깃꼬깃 모아두지 말고 그 돈 꺼내갖고 어떻게? 친구랑 같이 칼국수 사 먹고 냉면 사 먹으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노년의 유대라는 거는, 노년의 유대 관계. 내가 집에서 돈 쓰기 싫어갖고, 사실 돈 쓰기 싫어갖고 안 나가는 할머니들도 많아요. 돈 아까워서. 그래갖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고 같이 걱정도 해주고 아픈 친구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아픈 친구 손잡고 평창에도 같이 와주고, 이게 살아가면서 치매 안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 중에 하나예요. 난 안 주고 안 받는다. 난 늙었으니까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구박을 받냐? 구타야, 구타. 구타가 20%예요, 20%.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늙은 엄마, 늙은 아버지 때리는 거 말 안 들으면은 정말로 때리는 경우 참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일이 왜 벌어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안 죽어서 벌어지는 거, 안 죽어서.
40살에 죽고, 50살에 죽고, 60살에 죽으면은 이런 구박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70도 살고, 80도 살고, 90도 사니 이게 자식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를 좀 무시해도 섭섭해 할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 보너스 인생 요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똑똑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규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60 넘어갖고 64살까지 학교 다니게 해갖고 이거 졸업한 사람만 100살까지 살게 해줘야 돼. 이거 졸업 안 하면은 뭐 어디로 보내든지 해야지 이게 그냥 바보같이 살면서 자식들도 원수되고 본인들도 고통스럽고 그냥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미움, 원망, 저주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요? 행복한 상태에서 죽어야지 천당 가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난 천당 100번 가고도 남은 분이라고 생각해. 왜?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행복했다. 니네들도 행복해라. 그러고 가셨잖아. 그러니 천당 가시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같이 산 분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지금 중요한 건 웰빙 그러는데 누구 웰빙이 제일 중요해? 할머니 할아버지들 웰빙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노인 구박은 늙은 부부가 서로 구박하는 거야. 늙은 부부가 서로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너 그러려면 나가 죽으라고. 늙은 부부가 처음 시집 올 때 다섯 못했던 마누라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거칠어지죠. 그렇죠? 얌전해지긴 뭐가 얌전해? 지금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얌전해, 안 얌전해요? 막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오히려 누가 얌전해? 할아버지들이 얌전해져. 늙으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여성스럽고 할머니들이 남성스러워져요. 그냥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기가 죽어갖고 할머니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방에서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어? 국은 뭐 끓였어? 아닌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할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막 화가 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날 진짜 무시하는 것 같잖아. 그래갖고 이제 거실에 나가고 또 얘기했어요.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냐니까 국 뭐 끓였어? 그런데도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열받아갖고 부엌에 가갖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저녁 뭐 했는데 왜 무시하느냐고?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이나 대답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떠드느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 귀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 안 했다는 것만 섭섭한 거야. 늙으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은 모르고 뭐만 생각해?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거. 섭섭한 것만. 이게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도 전차를 판국인데 이게 서로 구박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고아되는 거예요. 고아되는 거.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 우리 할머니들 뭐 돼? 고아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 할아버지 여기 고아 할머니 몇 분 계신가 보다. 작년에 할아버지 한 분이 81살 되신 할아버지예요. 오셔갖고 그러는 거예요. 두부도 만들어 먹고 여기 또 5월 6월달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찰떡도 만들어 놓고. 근데 할아버지가 신부님 이렇게 좋은데 나 혼자 오니까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부부금실이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마누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여기 오니까 더 쓸쓸해야 되는 거야. 이 좋은 거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앞에 강 바라보고 탁 저녁에 모닥불 펴놓고 놀고 아까 두부 만들어갖고 막걸리 한잔하고 이 좋은 걸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해줘? 할아버지들 걱정해줘요. 자식들 뒷거 챙겨줄 거 있으면 누구 보약해드려? 할아버지 보약해드리세요. 자식은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못된 거죠. 부모님이 이제 60 됐으면은 부모님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 자식들이에요. 나쁜 자식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시간 이제 진짜
노년의 세 번째 중요한 거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 관리. 노년의 재산 관리 첫 번째,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달걀로 살아라.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우리 할머니들 닭 몇 년 살아요? 닭. 예. 닭이 뭐 1년, 2년 산다고 그러는데 닭이 27년 살아요. 닭이 27년 살아요.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우리가 잡아먹어서 빨리 죽는 거지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그럼 내가 키운 닭이 지금 7년 키운 닭이 있는데 300알 정도 나요. 300알 정도.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빼고는 다 나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닭 잡아먹으면 어때 그날? 어때 그날? 좋잖아요. 닭다리도 뜯어먹고 국물도 먹고 그 배 갈라갖고 찹쌀도 넣고 그냥 거기서 찹쌀도 먹고 다음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달걀은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계란찜도 해먹고 달걀찜도 해먹고 그 다음에 생달걀 먹기도 하고 그 다음 뿅아리도 까고 굉장히 좋죠? 근데 늙어서 대부분이 뭘로 잡아먹어요? 재산을 닭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가게를 내고 싶은데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잘 모실 테니까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우리랑 합쳐서 삽시다. 내가 가게 낼 테니까. 할머니들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자식이 사업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볼래나? 살면은 얼마나 사나? 몇 년 더 살아? 30년 더 살아요. 70부터 30년이 소중한데 이걸 다 까먹고 자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냐?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칫밥 먹는 거예요. 내 재산 주고 내가 이 집에 다 키운 자식인데도 70, 80대면 어떻게 돼? 눈칫밥 먹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닭으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양반이 정년퇴직을 하고 6억을 모았어요. 6억을. 근데 아들이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야. 가게도 그냥 서울에서 얻어야 되고.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 잘 모실 테니까 그거 좀 돈을 좀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랬대. 내가 이제 은퇴도 했고 자식한테 기대서 살아요. 은퇴하고 자식한테 기대고 산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 돈 자식한테 주고 기대서 살아야지 그 생각하지 마. 그래서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든지 늙으면 거지근성이 생겨요. 자식한테 기대서 살고 어디 가면 날 해주길 바라고 그렇죠?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한테 6억을 딱 줬는데 다음날 이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다음 달 안 나오죠? 이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 아무리 못 돼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거야. 그럼 200만 원 300만 원 원금도 있고 이자도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요? 쓸만해져? 근데 아들은 자기 사업 유지하기도 바쁜데 부모님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용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식들 의식 속에는 무슨 의식이 있어? 부모 돈은 내 돈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도둑놈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 심보가. 결국은 이분 60 넘은 젊은이 아니야. 젊은이. 이분 어떻게 아파트 경비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인생 누가 망친 거야? 본인이 망친 거예요. 본인이 자기 발등 누가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 원망해? 자식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 할머니들이 잘못한 거지.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거지. 남은 30년 인생 휴가다. 보너스다. 내가 가지고 이제까지 벌은 거 이거 갖고 잘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있죠. 충청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중풍으로 누웠는데 집안에 대가족이 살아. 큰아들 작은아들 다 농사 짓고. 근데 중풍으로 누워봐. 이 똥 오줌 막 못 가리고 이러면은요 정말로 참 아무도 안 들여봐요. 근데 그냥 그 대가족이 사는데 하루에 밥 3끼 들어올 때 외에는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3번밖에 방문이 안 열리니까 하루는 큰아들을 부른 거야. 얘야, 저 논 두만지기 좀 팔아와라. 아버지 누워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글쎄 그거 내 땅 아니냐. 두만지기를 팔아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은행에 가고 1,000원짜리로 바꿔와라. 1,000원짜리로 바꿔왔어요. 이거 내 이불 밑에다 깔아라. 쫙 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얹어준 거예요. 아니 손자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나온단 말이야.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1,000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1,000원. 1,000원 주기 전에 하루에 딱 3번 열리던 방문이 1,000원을 주고 나니까 하루에 30번씩 열리는 거예요. 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그렇지. 늙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늙어서는 이 재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할머니들, 내가 이제 늙은 노부모가 있어요. 큰아들 최고 아니야? 둘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내딸도 있어요. 아, 그런데 누구한테 자꾸 사업비를 대줘? 큰아들한테 계속 사업비를 대줬어. 그런데 부모한테 돈 뺏어갖고 사업하는 놈 중에 성공하는 놈들 없어요. 쉽게 들어온 거 갖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래갖고 이놈이 IMF 때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해갖고 집도 다 날라가 버렸어. 집도 다 날라가니까 이 노부모도 이제 돈 한 푼 없고 다 날렸어. 보증승 것까지 해갖고 은행에 다 날렸어. 그러면은 둘째 아들네 집에 가면 둘째 아들이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주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좋아하는 큰아들한테 가라고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딸한테 가면 딸이 받아줄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엄마 아들한테 가라고 그러고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갖고 한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 돼. 나이 먹어서 기브 앤드 어떻게? 테이크. 주고 받아야 돼.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내 차가 고장이 났었어요. 에어컨이. 그랬더니 내 차를 한번 타보시더니 신부님 차 고장이 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신문지에 싸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나타, EF 소나타 골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 엄청난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앞으로 10년을 들여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우리 누나도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누나도. 그래갖고 어머니가 강원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모시고 와. 왜? 차 사줬으니까. 지리산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모시고 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큰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칙을 정해놨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원칙.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000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쓰십니까? 또 모아뒀다가 어떻게? 자식한테 쓰고.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소백산에 송이 캐러 가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소백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이 그래야지 뭐가 싹 터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효도는 이제 없어진 시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해야 돼?
할머니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식한테 몰아주지 말고, 예? 어느 자식 불쌍하다고 뭐 계속 보증서 주지 말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가갖고 어떻게 딱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해라? 달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식한테 절대 주지 말고.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가 어떠셨나요? 노후에 어떻게 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명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준다고 돈을 안 쓰고 깔고 앉아있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꼬깃꼬깃 손에 쥐고 나를 위해서는 쓰지도 못하고 저 세상에 가면 이 세상에 온 보람을 못 느끼지 않을까요? 죽을 때 후회가 없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남은 30년 인생 휴가다 보너스다. 내가 여태까지 벌어둔 돈 이제부터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 중에 충청도의 중풍으로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고증하는 이야기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언젠가 우리도 똥오줌 못 가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바쁜 가족들이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한 번이라도 누군가 더 찾아오기 위해서는 노후에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살아온 발자취가 멋있는 분이라면 더욱 금상첨화이겠죠. 하루에 밥 세끼 들어올 때 말고는 열리지 않던 방문이 논 두마지기 팔아서 그 돈으로 야금야금 용돈을 주었더니 하루에 방문이 30번씩 열린다니 참 기가 막히면서도 이게 현실이다 싶지요. 1,000원을 이불 밑에다 쫙 깔아두고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얹어주니 손자놈들이 안 하던 인사를 다 하고 말이지요. 늙어서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돈이 효자라는 말이 이런 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늙어서는 재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어느 자식 불쌍하다고 계속 보증서 주지 말고 내 재산은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 젊을 땐 돈이 최고 같다. 그러나 늙고 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최고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나이 들어서 돈이 많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돈이 많으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병도 잘 안 걸리고 넓은 집에 좋은 가구, 가전제품 덕분에 일상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두 번째. 돈이 많으면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도 낮다. 세 번째. 돈이 많으면 가장 소중한 가족을 불행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행의 90% 이상은 막을 수는 있다. 네 번째. 늙어서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편안하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유병장수 시대. 즉, 물려줄 자산이 없더라도 생활비, 병원비, 주거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자식들이 편안하다. 다섯째,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듣고 살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돈이 돈을 벌어오니까 말이다. 돈이 많으면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공부하게 되고 돈이 돈을 벌어온다는 게 뭔지 깨달을 수 있다. 일곱 번째, 본인 자아 성취, 만족을 위한 일을 추구할 수 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되지요.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가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나이 들어서 돈이 필요한 7가지 이유를 기억하신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달걀로 살아라라는 인생 조언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걀로 살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신다면 가슴에 더욱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